오늘은 남자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에게만 보이는 특징과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궁금해서일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본명인지 아니면 그저 곁에 있는 사람일 뿐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이겠지요. 제가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몇 년을 만나도 그는 결혼이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그런데도 그가 지금 잠깐 볼 수 있을까라고 연락하면 당신은 중요한 일정이 있어도 미루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그는 늘 말합니다. 너는 특별해. 당신에게만 보이는 다정한 표정이 있고 당신에게만 건네는 부드러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진심처럼 느껴지지요. 저도 그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정함이 반드시 본명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남자는 때로 편한 관계에서도 충분히 다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책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흔한 연애 요령이 아닙니다. 물론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보이는 행동은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본명으로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보다 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남자의 본능과 진짜 사랑의 차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자라는 존재는 본능적으로 호감이 가는 여성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다정해지고 함께 있을 때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만남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충분히 따뜻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인생을 함께 하겠다는 사랑은 아닙니다. 호감은 여러 사람에게 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선택이고 결심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강단에 서며 수많은 젊은이들의 사랑을 지켜보았습니다.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대일수록 드러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결단이 생깁니다. 이 사람만은 지키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잃고 싶지 않다는 각오입니다. 그때부터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시간이 부족해도 방법을 찾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할 때 그 여성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오래 두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책임질 생각이 없는 관계에서는 언제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확실한 약속은 피하고 미래의 이야기는 흐릿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따뜻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 장면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행동보다 말에 더 기대고 계십니까? 제가 거의 한 세기를 살아오며 배운 것은 단순합니다. 진심은 결국 책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결심으로 완성됩니다. 결심이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그는 다정하니까, 그는 나와 자주 만나니까, 그는 웃어주니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여성은 오랫동안 곁에 있으면서도 끝내 선택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 자신의 태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편한 사람의 자리에 두게 되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한 사람을 만나면서도 확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약속은 없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르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속이 있어도 미루고 피곤해도 참고 마음이 상해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싫은 소리를 했다가 그가 멀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삼키고 그 사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몇 해가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에게도 사정이 있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달라지겠지.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의존일 수 있습니다.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나를 낮추는 선택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학에서 젊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랑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늘 상대의 기분에 맞추느라 자신의 삶을 뒤로 미루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동안에도 당신의 인생은 계속 흘러간다고. 사랑이 당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내가 없어도 살 수 없겠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긴장이 풀립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번 가볍게 여겨지면 다시 중심으로 올라서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소 냉정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반복되어 온 현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랑받기 위해 애쓰느라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은 상대를 향한 마음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상대도 나를 그렇게 대하기 어렵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순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응이 결국 나를 편한 사람의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끌어당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자존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존감과 끌어당김의 법칙,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늘 책임지지 않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관계로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자신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을 곁에 두기 쉽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가 관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나는 이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버려질까 두려워 늘 조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은 상대에게도 전해집니다. 사람은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느낍니다. 저는 평생 철학을 가르치며 인간의 존엄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도 인간의 가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존엄이 줄어들지 않고 외롭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 앞에서는 많은 이들이 그 존엄을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나는 사랑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조금 불안해도 참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쌓이면 결국 그런 대우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 곁에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관계를 끊지 않을 것이라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이렇게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집니다. 급하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애매한 말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에 걸맞은 사람만이 곁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끌어당김이라고 표현하기보다 태도의 일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가 상대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낮은 자리에 서 있으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당히 서 있으면 나란히 서려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본명으로 선택받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이 당신 인생의 본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나를 인생의 단 한 사람으로 여기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결심한 남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5가지 신호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여자에게만 보이는 5가지 결심의 행동,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당신이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첫째, 무리를 해서라도 만나려 합니다. 책임을 마음에 둔 남자는 시간이 없다는 말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잠시라도 얼굴을 보자고 합니다. 길게 만나지 못하더라도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려고 애씁니다. 반면 가벼운 관계에서는 다음에 보자는 말로 충분합니다. 노력의 밀도가 다릅니다. 진심은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자연스럽게 미래를 말합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를 직접 꺼내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삶 속에 당신이 들어 있습니다. 함께 살게 되면 이런 집이 좋겠다는 이야기, 몇 년 뒤에는 이런 계획을 세워보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의 즐거움에서 멈추지 않고 내일을 함께 그리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피하는 관계는 책임을 피하는 관계입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두고 볼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감추려 한다면 언제든 정리할 수 있는 관계로 남겨두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소개하려는 사람에게는 망설임이 없고 숨기는 사람에게는 결단이 없습니다. 넷째,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알고 싶어 합니다. 취미나 겉모습만이 아니라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묻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듣고 싶어 합니다. 과거를 모르면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표면이 아니라 뿌리를 향합니다. 다섯째, 당신을 동등하게 대하려 합니다. 자신의 방식에 따르라고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작은 선택에서도 의견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관계에서는 굳이 조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5가지는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태도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편한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네 가지 태도, 바로 여기에서 관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남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변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내 시간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언제든 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정과 삶을 우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약속이 있으니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밀당이 아닙니다. 나의 하루, 나의 계획, 나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할 때 상대도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둘째,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태도입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원하는 것은 원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해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워버리면 결국 관계 속에서 당신은 사라집니다. 동등한 관계는 두 사람의 생각이 살아있을 때 가능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없는 수능은 존중을 낳지 않습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은 상대를 붙잡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묶어둡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내적 자립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면 기쁘지만 없다고 무너질 존재는 아니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떠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떠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을 본명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울고 매달리는 모습이 아니라 조용히 등을 돌리는 태도입니다. 떠난 뒤에야 상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선택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의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네 가지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결국 자존에서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맺고자 합니다. 이 부분의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사랑은 불안을 주지 않는다는 한 문장일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사람은 이상하게도 편안해집니다. 상대의 마음을 시험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괜히 불안해서 확인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내일을 혼자 상상하며 초조해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태도 속에서 확신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살며 수많은 부부를 보았습니다. 젊은 날의 뜨거움은 사라졌어도 서로를 대하는 눈빛이 잔잔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는 소란이 없습니다. 대신 신뢰가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의 높낮이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으로 증명됩니다. 당신을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사랑의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위축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펼쳐지게 합니다. 꽃이 햇빛을 받으면 자연히 피어나듯이 사람도 진짜 사랑을 받으면 표정이 밝아지고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 가지를 시작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계산하기 전에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애매한 관계에 스스로를 묶어두지 마십시오. 만약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답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확신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본래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의 관계가 당신을 본명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조용히 돌아설 준비를 하십시오. 미움으로가 아니라 자존으로 억지로 붙잡지 말고 등을 곧게 펴고 걸어 나오십시오. 떠나는 뒷모습이야말로 가장 강한 메시지입니다. 사랑은 언젠가 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그러니 지금은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잠시 고개를 들어 주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삶과 사람에 대한 감사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